2015년 9월 11일 오후 2시경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한 한 빌라 주차장에서 차량이 불에 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고, 화재 진압 후 차량 트렁크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된 시신은 화재 난 차량의 주인이었던 35살의 여성 주 씨였어요. 주 씨는 9월 9일 오후 2시 충남 아산시에 있는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차하려다가 범인에게 위협당해 자신의 차량으로 납치된 후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주 씨에게 강도 목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추정했고, 마트와 인근 CCTV를 통해 김일곤이란 남자를 용의자로 확인해 수배 전단을 배포했죠. 공개 수배가 내려진 김일곤은 도주가 힘들어지자 9월 17일 오전 8시 30분 성수동에 있는 동물병원에 찾아가 다짜고짜 개를 안락사시키고 싶으니 약을 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개가 없는데 무슨 안락사 약이냐며 거절했어요. 김일곤은 그대로 나갔다가 2시간 뒤 다시 찾아와 수의사와 간호사가 진료실에 들어가던 사이 뒤따라 들어가 칼을 보이면서 약을 내놓으라고 위협했죠. 위기의 순간 수의사와 간호사가 기지를 발휘해 안쪽 애견 미용실로 도망가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자 김일곤은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병원에서 600m가량 도주하다가 검거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들고 경찰들을 위협했는데 시민들의 도움으로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죠. 김일곤은 1967년 경북 경주시 판자촌에서 7남매 중 5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형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곤은 유년 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그의 책과 사진을 불태울 정도로 성격이 괴팍했고, 특히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불안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폭행해서 퇴학당했고, 그 후 가출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부산을 거쳐 서울로 상경했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집 배달을 하면서 살다가 1987년부터는 강도와 폭행, 절도를 수시로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18년을 감옥을 들락날락하면서 보내게 됐죠. 그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에 부모는 물론이고 그를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감옥에서 나온 그는 잘 곳이 마땅치 않아 고시원에서 지낼 때도 있었고, 전과 22범으로 거리와 감옥, 고시원을 오가면서 점점 피해의식이 커져갔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은둔형 외톨이 같은 생활을 해왔다고 해요. 집주인이 전기세를 달라고 요구하자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고 막말을 하면서 뜬금없이 자기는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등 소란을 피웠죠. 친하게 지내는 사람 없이 마이웨이로 살던 김일곤은 2015년 5월 2일 영등포구 도림동의 노상에서 26살의 김씨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발생했고, 김씨와 함께 형사 입건이 되면서 약식 명령으로 벌금을 내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씨와 담당 경찰관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된 김일곤은 사건 기록을 열람했고, 공동 입건된 김씨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분노했고 김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되죠. 사건 기록 사본에서 김씨의 인적사항 및 주소지를 알아냈고, 김씨를 살해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6월 22일경 백화점에서 식칼 2개를 구입하고 8월 6일에는 등산용품점에서 손도끼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김씨가 일하던 노래방을 무려 7차례나 찾아가 쌍방 폭행에 대한 벌금 50만 원을 김씨 보고 내라고 하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계속해서 김씨가 사과하지 않자 살해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죠. 한 번은 차량에 타고 있던 김씨에게 흉기를 보이면서 위협을 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때 김씨가 굴하지 않고 자신 있으면 타라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김일곤은 흉기를 휘두르기는커녕 그 자리에서 달아나 버렸고, 자물성이 바닥난 김씨도 그 자리에서 이제부터는 전쟁이라며 아는 동생을 시켜 김일곤의 차량을 추적하게 하면서 감정 싸움이 격해졌습니다. 면대면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한 건지
김일곤은 정면 승부가 아닌 기습 공격을 선택했어요.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는 김 씨에게 부녀자가 도우미 일을 구하는 척 전화를 해서 유인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선 여자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차도 필요했죠. 그래서 김일곤은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홀로 귀가하는 부녀자를 납치하기로 합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대형마트 주차장을 사전 답사했어요. 해당 마트 근처에 지하철역이 있음에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철역에서 내려 걸어가기도 했죠. 그리고 8월 24일 대형마트의 여성 전용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던 A씨를 발견하고 A씨의 뒤를 따라가 운전석 문을 열고 빨리 옆자리로 가라.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칼을 꺼내 위협했습니다.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주차장을 나가려는 순간 A씨가 차량 밖으로 뛰어내려 탈출했죠. 따라갈 수 없을 거라 판단하고 그대로 차를 운전해서 나가 도주했어요. 첫 번째 범행 시도에서 부녀자를 납치하는 데 실패하자 범행 장소가 가까우면 안 될 거라 생각하고 9월 6일부터 9일까지 천안과 아산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를 답사합니다. 마트 직원들에게 의심 사는 걸 피하기 위해 같은 마트 주차장에서 1시간 이상은 머물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였죠. 그리고 9월 9일 차량에 탑승하려던 주 씨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조수석에 태운 뒤 마트를 빠져나갑니다. 이번에는 주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차량 잠금 장치를 하고 칼을 겨눈 상태로 운전했어요. 그러다 소변이 마렵다는 주 씨의 요구에 충남 천안 두정동 모 교회 부근 공터에 차를 세웠는데 주 씨가 소변을 보는 척하다가 도망가자 다시 붙잡아 강제로 차에 태웠죠. 서둘러 장소를 이동하려고 했지만 주 씨가 계속해서 창문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결국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시신을 조수석에 그대로 태운 상태로 서울로 올라온 김일곤은 9월 10일 새벽 5시경 강변 공터에 차량을 세우고 조수석에 있던 주 씨의 시신을 차량 트렁크로 옮겼어요. 이후 시칼을 이용해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분을 도려냈고 목을 절개하고 복부를 흉부 중앙에서 좌측 서해부까지 47cm가량 절개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요 부위와 우측 허벅지를 도려내고 우측 등부까지 절개했습니다. 사체 손괴 후 그대로 트렁크에 싣고 이동하다가 여러 지역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는데요. 부산에서 차량 검문 검색을 하는 걸 보고 수배를 피하기 위해 울산 북구에서 한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번호판을 바꾼 뒤 이동했죠. 그렇게 다시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중구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범행의 증거를 없애고자 차량에 불을 질러 사체를 태워버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성동구 홍익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번호판을 다시 원래 번호판으로 바꾼 뒤 라이터 기름을 시신이 있던 트렁크와 앞좌석 뒷좌석에 뿌리고 불을 붙인 후 달아났습니다. 이렇게 주 씨가 발견되고 김일곤이 검거된 겁니다. 그는 검거 후 얼굴, 실명,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됐음에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고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자신이 앞으로 죽일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은 메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죽이고자 한 연놈들을 못 죽이고 가니 그것들이 춤을 추고 쾌재를 부르겠네요 라고 하기도 했어요. 메모지에 적힌 명단은 총 28명이었는데 그 명단에 적힌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자신을 진료한 의사는 아픈데 입원을 더 시켜주지 않아서, 간호사는 불친절해서, 1992년 자신의 절도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해서 등 남탓만 하면서 사회에 대한 증오심과 근거 없는 피해망상에 찌들어 있는 사람이었죠. 심지어 그는 국선 변호인의 변호조차 거절했는데 국선 변호인이 선생님처럼 자신을 가르치려고 들고 사건과 무관한 일들만 물어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주 씨가 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김 씨를 죽이지 못하게 된 것 때문에 주 씨한테 화가 난다는 진술까지 했어요. 2015년 12월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재판장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선사하면서 1시간 30분 동안 궤변을 늘어놨죠. 김일곤은 김 씨와의 교통사고에 대해 엄청난 집착을 보였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할 말이 있다면서 영등포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며 피해자 행세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 씨를 죽여도 그냥 죽이지 않고 나를 보며 놀리던 혀를 먼저 자르고 죽일 생각이었다는 발언도 합니다.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자신과 같은 억울한 사람들의 편이 아니라며 나 하나 희생에 다른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고도 했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주 씨를 위하는 길이라는 망언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3일 서울 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는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죠. 처음부터 주 씨에 대한 살인을 계획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사체 손괴 범행은 매우 잔혹하지만 사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블라블라. 자영업에서 종사하면서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일찍 학업을 포기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됐고 그 후 출소와 재범을 반복하면서 사회와 법 질서에 대해 왜곡되고 부정적인 가치관 형성이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등 기간의 정함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김일곤은 항소를 포기했고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31일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현재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가석방은 2035년부터 가능하죠. 김일곤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33점이 나와 이영학, 조두순, 이은혜보다 더 심각한 사이코패스로 판정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중이용시설 주차장의 안전시설이 강화됐으며 김일곤 사건이 벌어진 천안 아산의 대형마트는 결국 피해를 만회하지 못하고 폐점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일곤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려 22차례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범자 관리 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범자 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어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난 더 살아야 된다고 뻔뻔함의 극치였던 김일곤이 반복해서 했던 얘기였습니다. 과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일면식도 없던 피해망상 사이코패스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고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